일본 하면 생각나는 많은 것들, 그 중에서도 당연히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라면. 매년 수천 개의 신제품이 쏟아지는 일본의 라면 시장 규모는 약 7조 원. 그야말로 라면 대격전지입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라면이 다름 아닌 네? 2주의 산업앤다운, 일본에서 인기인 농심 신라면 편입니다. 최근 영국 옥스포드 사전에는 한국식 라면을 뜻하는 단어 라면. 이 등재되고 연간 수출액 15억 2천만 달러, 한화 2조 원의 장벽을 역대 처음으로 돌파할 만큼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2025년 한국 라면이 해외에서 얼마나 인기 있었냐면요. 그 중에서도 주목할 건 일본 시장. 중국이나 미국처럼 수출액이 크진 않더라도 수출액 증가율은 23%를 넘습니다. 자국 제품 중심으로 라면 시장을 키워온 일본을 상대로 수출 성장률 3위는 그 의미가 꽤 크죠. 2025년 일본에 수출된 한국 라면의 수출액과 물량 모두 역대 최고치인 데다 도쿄에 위치한 농심 일본 법인 매출도 처음으로 200억 엔을 돌파했어요. 특히 전체 매출 중 약 80%가 농심 대표 제품인 신라면으로 얻은 수익. なんかどこ行っても韓国ラーメンがあるお店だったり場所には辛ラーメンがあるので、なんか韓国ラーメンイコール辛ラーメン、危機感だったり爽快感だったり、それがすごくハマるっていうの。 사실 제가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매운 라면 먹고 싶으면은 신라면이다. 이미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을 시작으로 로제 크림볶음면 트렌드가 커지자 농심이 선보인 신라면 툰바 역시 일본에서 의외의 흥행을 터뜨렸는데요. 치즈와 생크림의 고소함에 신라면 특유의 매콤함이 더해져 일본 젊은층 사이에 제대로 먹혔고, 한국 라면 최초로 일본 대표 트렌드 잡지에까지 이름을 올리며 농심의 효자템 자리에 올랐죠. 아니 일본은 라면 본고장 아니야? 라면 종류가 그렇게 많다면서 갑자기 신라면은 대체 왜? 사실 신라면이 일본 시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다 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보통 글로벌 기업이 국내 제품을 해외에서 팔 때는 현지 사람들의 입맛, 식문화를 반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한국의 매운맛은 일본인들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었죠.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안 맵다고 하면은 매운 맛이 아예 0으로 들어간 상태인데 한국에서 안 맵다고 하면 조금 들어가 있어도 그 매운 정도가 아니야? 너 안 맵다고 하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향신료? 향으로 오는 매운 게 더 많다면 한국은 완전 혀로 이렇게 오는 좀 직접적으로 매운 느낌이 있는 거. 일본 라면 시장 전체에서 매운맛 카테고리가 차지하는 영역은 단 6%, 그 가운데 약 40%를 신라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심은 못 먹는 사람한텐 팔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신념 아래 현지화를 과감히 포기하고 매운맛으로 정면 승부를 걸었어요. 일본 시장 자체가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시장인데, 그래서 신규 브랜드가 들어와서 성공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일본에 5대 그 맛 타입이라고 있는데 쇼유, 돈코츠, 미소, 치오, 소스라고 하는 맛 5종이 80% 이상 꽉 잡고 있고, 레드오션에 뛰어드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시장을 개척해서 확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운맛 계열의 제품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여기에 일본 시장에서 잘 먹힌 또 다른 차별성, 바로 일본 라면과 다른 국물 맛과 조리 방법입니다. 국물 베이스로 쓰는 재료가 달라서 한국게 조금 더 약간 기본적으로 칼칼하고 좀 맑은 느낌? 좀 담백한 느낌이 있다면은 일본 라멘은 좀 더 묵진하고 좀 진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면을 끓여서 에센스프를 나중에 타서 저어서 먹는 형태예요. 근데 저희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면하고 스프들 다 넣은 다음에 끓이잖아요. 찌개 베이스의 라면들은 흔히 우마미라 그래서 깊은 맛, 감칠맛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본 라면에서 느껴지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르다 보니 그런 데서 오는 차이점이 굉장히 극명하게 크거든요. 일본 현지의 새로운 맛의 카테고리를 넓힌 신라면. 게다가 지금 일본에서는 신라면이 새로운 즐길거리로도 소비되며 식경험의 영역까지 넓히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한강 라면 기계, 국룰 조합인 김치까지 한국 라면을 먹는 방법 자체도 유행 중이거든요. ハンガンでラーメン食べたりとかする映像を見てたので、実際に私自身もハンガンに行ってラーメン作って食べてみたりとかするのがきっかけですかね。 그 라면을 먹는 방법이 한국 분들이 되게 특이해
예를 들어서 젓가락으로 말아서 한 번에 이렇게 입에 넣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그 스파게티 이런 게 아니면은 젓가락으로 말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서 저는 처음에 어릴 때 그거 봤을 때 완전 충격을 받았는데, 그걸 본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먹거든요. 삿포로 이치방 같이 봉지면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를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나 어제 삿포로 이치방 먹었다라고 하는 거는 재밌는 화제가 아니에요. 근데 나 어제 신라면 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매운 거 먹을 수 있어? 나 매운 것도 이제 잘 먹어. 한번 먹어봐. 이런 식으로 트렌디하게 소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에 마라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 비슷하게 일본에서 한국 라면 역시 SNS나 먹방 영상을 통해 퍼지며 MZ세대에게 새로운 매운맛이라는 호기심을 자극했고 음식을 넘어 경험으로서의 만족감까지 주고 있는 것. 하지만 신라면의 인기를 단순히 K 콘텐츠 열풍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게 신라면은 K 콘텐츠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일본 어디에나 있어 왔거든요. 입점 경쟁이 치열한 일본 편의점에 신라면이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30년에 이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때는 1997년, 신라면은 가장 먼저 세븐일레븐 입점에 성공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일본 넘버원 편의점이 세븐일레븐입니다. 매출도 가장 많고 점포도 가장 많은 데인데 심지어는 법인이 생기기도 전이다 보니 신라면이 일본 메인스트림 유통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었고요. 2002년에는 현지 법인까지 세웠고 일본 안에서 직접 판매와 유통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현지 공략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우리나라 라면이 일본에 수출이 많이 되느냐를 좌우하는 요소에 있어서는 한국 라면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손이 쉽게 소비자들이 접근 가능하고 구매 가능하냐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이 중요하다. 그렇게 신라면은 일본 시장에 진출한 지 약 15년 만에 일본 3대 편의점에 모두 입점한 첫 한국 라면 브랜드가 됐죠. 그러니까 먹어볼까 싶은 마음에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면 어디서나 신라면이 보이니 호기심이 곧 구매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 일본 현지 정착을 위해 유통망을 다지고 매운맛이라는 차별화를 지킨 신라면. 농심 일본법인은 우동 같은 식감의 너구리를 신라면의 다음 타자로 내세울 계획 중인데요. 농심은 과연 라면의 나라 일본에서 앞으로도 한국의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